예, 이번 시간에는 2018년 3월 4일 시행한 제4과목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원리에 대한 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61번 나가죠. 그래서 61번은 이 복도, 통로, 유도 등의 요 식별도 기준인데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요 통로, 유도 등의 그 식별도 기준을 보면은 이 복도, 통로, 유도 등에 있어서 사용 전원으로 등을 켜질 경우에는 직선거리 몇 미터? 요거 20m죠. 20m의 위치에서 그 다음에 요 비상전원일 경우 비상전원으로 등을 켤 경우에는 직선거리 15m의 그 위치에서 화살표가 쉽게 식별이 돼야 되죠. 즉 여기 사람이 있고 이쪽에 복도, 통로, 유도 등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직선거리로 사용전원에 의해서 이 등을 켤 경우에는 20m. 이건 사용전원, 즉 평상시에 사용하는 전원이고요. 그 다음에 비상전원일 경우에는 15m의 거리에서 이 화살표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맞는 답은 기억에는 20m가 들어가야 되고요. 니은에는 15m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건 그 2번이 바로 그 맞는 답인데요. 요거는 그 유도 등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그 기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복도, 통로, 유도 등에 있어서 사용 전원으로 등을 켤 경우에는 직선거리 20m, 그다음에 비상 전원에 의해서 등을 켤 경우에는 직선거리 15m의 위치에서 요 화살표를 갖다가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62번 나가죠. 자, 62번은 이제 누전 경보기에 대한 그 기준이죠. 그래서 이 누전 경보기를 설치해야 되는 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그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쓰라는 거죠. 그래서 요 누전 경보기 설치 대상은요, 계약 전류 용량이 몇 암페어, 즉 100암페어를 초과할 경우에 이 누전 경보기 설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맞는 답이죠. 그래서 요 누전 경보기 요 설치 대상은 우리 소방시설법에 나와 있죠. 계약 전류 용량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다음 그 누전 경보기의 요 설치 기준. 그래서 전격 전류에 따른 요 누전 경보기의 그 종별인데요. 즉 이쪽 전격 그 전류 용량이 50암페어고 이쪽이 40암페어일 경우에 여기에다가 요 누전 경보기를 설치하면 여기에는 1급을 해야 되죠. 그럼 여기에다 하지 않고 각각 이 누전 경보기를 설치한다고 하면은 여기에는 2급을 설치해도 된다는 거죠. 즉 이 전류의 용량이, 전격 전류 용량이 여기 60암페어를 초과하죠. 여기에다 설치하면 이럴 경우에는 60암페어를 초과하기 때문에 1급 누전 경보기를 설치해야 되고요. 요 분기되는 점에다 할 경우에는 2급이나 뭐 1급도 가능한 거죠, 당연히. 2급이나 아니면 1급을 갖다가 여기 60암페어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2급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격 전류에 따른 요 누전 경보기의 종별은 60암페어를 초과할 경우에는 1급 누전 경보기 설치해야 되고요. 60암페어 이하일 경우에 이거는 1급이나 아니면 2급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요 별육이죠. 요 별육이 설치는 5개 인입선의 제1지점의 요 부하측 또는 제2종의 접지선 측에다가 설치한다는 거. 그래서 이 별육이를 요 5개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해야 되죠.
다시 말해서 5개형으로 설치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전원은 각극에 개폐기하고 15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 그다음에 이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20A 이하로 설치가 돼야 된다는 거. 이 누전 경보기는 여러분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은 그 63번으로 가죠. 자, 63번도 마찬가지로 누전 경보기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63번은 누전 경보기의 요 수신부의 그 구조 기준 중 옳은 거 찾는 거예요. 맞는 거. 자, 감도 조정 장치와 감도 조정부는 외함의 바깥쪽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틀린 거죠. 감도 조정 장치를 제외하고죠. 감도 조정 장치를 제외하고 요 감도 조정부는 외함의 바깥쪽에 설치가 돼야 되고 노출되지 않아야 되고, 다음 2번에 요 2급 누전 2급 수신부는 전원을 표시하는 장치, 즉 전원 표시등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요 2급 이 수신부는 예외예요. 다시 말해서 1급 수신부는 전원을 표시하는 장치를 갖다가 설치해 줘야 되죠. 그래서 2번도 틀린 거. 바로 요 3번이 맞는 답이에요. 전원 입력 측의 양선 및 외부부에 직접 전원을 송출하도록 구성된 회로에는 휴즈하고 아니면 브레이커 등을 설치를 해야 되죠. 다음 4번에 2급 수신부는 전원 입력 측 회로에 단락이 생길 경우에는 유효하게 보호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요건 예외죠. 2급 수신부는 예외고요. 1급 수신부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63번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건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는 것이 편해요. 이런 건 여러분이 틀려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다 맞추기는 좀 힘들죠. 다음 64번 넘어가죠. 자, 64번은 요 비상 콘센트 설비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요 비상 콘센트 설비의 요 전원부하고 요 외함 사이에 절연 내력을 갖다가 측정하는 기준인데요.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비상 콘센트의 요 전원부하고 요 외함 사이에는 전격 전압이 150V 이상일 경우에는 즉 그 전격 전압에다가 얼마? 2를 곱하죠. 그 다음에 얼마를 더하냐면 1000을 더한 시료 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격 전압이 150V 이상인 경우하고 150V 이하인 경우죠. 그래서 150V 이상일 경우에는 예를 들면 220V다 전격 전압이. 그러면 220V에다가 곱하기 2를 곱하고요. 여기에다가 1000을 더한 요 전압을 가해서 1분 이상 견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격 전압이 150V 이하일 경우에는 이 1000V에 시료 전압을 가해서 마찬가지로 1분 이상 견뎌야 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구분해서 정리를 하는데 이건 실기시험에서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맞는 답은 2하고 1000이니까 이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이 비상 콘센트 설비의 요 절연 저항과 절연 내력인데 요건 암기하세요. 실기를 대비해서. 그래서 이 절연 저항은 전원부하고 요 외함 사이를 500V 절연 저항계로 측정을 했을 때 20메가옴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절연 내력은 전원부하고 외함 사이를 측정하는데 전격 전압이 150V 이하일 경우에는 1000V의 시료 전압을 가해서
1분 이상 견뎌야 되고요. 전격 전압이 150V 이상일 경우에는 그 전격 전압에다가 2를 곱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1000을 더한 전압으로 측정을 해서 1분 이상 견뎌야 되는 거. 그래서 64번 같은 경우는 실기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65번 가죠. 자, 65번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배선의 설치 기준인데 옳은 거 찾는 거예요. 맞는 거. 자, 감지기 사이에 회로의 배선은 무슨 방식이에요? 교차 회로 방식이 아니고 송배전 방식이라고 하죠. 즉 보내기 방식.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죠. 2번에 P형 수신기나 아니면 GP형 수신기에 하나의 그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요 경계구역, 요거는 10개 이하로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의 회로, 즉 회로선은 몇 개예요? 7개죠. 그래서 요 2번도 틀린 거죠. 3번에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 값은 85ohm이 아니고 몇 오hm? 55ohm이죠. 55ohm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전격 전압의 50%가 아니고 80%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3번도 틀린 거고 결국 4번이 답이죠. 자탐 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해야 되는데 60V 미만일 경우에는 예외죠. 다음은 66번 가죠. 자, 66번 가기 전에 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요 배선의 기준을 보면은요, 요 아날로그 방식하고 다시노 방식 R형 수신기에 사용되는 그 배선은 전자파를 갖다가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써요? 쉴드선을 쓴다는 거. 요것도 가끔 2차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감지기 회로의 요 도통시험으로 위한 요 종단저항 설치 기준. 이건 실기시험에서도 종종 나와요. 점검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 전용암 설치할 경우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 감지기 회로의 요 끝부분에 설치하는데 종단 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 감지기에 별도로 구별이 쉽도록 기판 및 외부 등에 별도에 표시해야 되는 거. 감지기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 그 다음에 배선 감지기 회로의 절연저항 값이 0.1메가오hm 이상. 이런 정도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죠. 여러 번 읽어보시면 돼요. 다음은 66번 넘어가죠. 자, 66번은 이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인데 틀린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이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는요,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쪽이 빛을 보내주는 송광부가 되고요. 이쪽은 빛을 받는 수광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송광부하고 이 수광부는 뒷벽으로부터 1m 이내, 송광부도 마찬가지죠. 벽으로부터 1m 이내. 송광부에서 빛을 보내면 수광부에서 받는 거죠. 요걸 우리가 광축이라고 하는데 이 광축은 나란한 옆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 그래서 이 광축은 바닥 천장 높이에 8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송광부와 수광부는 직접 햇빛을 받으면 안 되죠. 자,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러면 이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해서 설치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송광부하고 이 수광부는 설치된 이 뒷벽으로부터 1m 이내의 위치에 설치죠. 요게 틀린 거죠. 0.5가 아니고 1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광축의 높이는 천장 높이의 80% 이상일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요 3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요 설치 기준, 요것도 실기시험에서 가끔 가로넣기나 아니면 쓰라고도 나오니까 이건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저절로 암기가 돼요. 다음 67번 가죠. 자, 67번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요 비상 콘센트 설비에 뭐를 설치해요? 비상 전원을 갖다가 설치하는데 비상 전원의 종류가 아닌 거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비상 전원 종류는요, 요 자가발전 설비, 이걸 가장 많이 설치하죠. 자가발전 설비, 그 다음에 축전지 설비, 그 다음에 요 새로 이제 추가된 게 전기 저장 장치예요. 그 다음에 이 비상 전원 수전 설비죠. 요게 바로 비상 전원이죠. 자, 그러면 요 비상 콘센트, 비콘이죠. 이 비상 콘센트 설비에서 비상 전원으로 사용하는 거요, 요 자가 발전 설비에 사용할 수 있죠. 이 비상 콘센트 설비는 소모 전력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 축전지는 비상 콘센트 설비에서 비상 전원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전기 저장 장치 가능하고 비상 전원 수전 설비, 이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닌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것은 요 축전지 설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설해 보면 비상 전원의 그 종류를 보면 자가발전 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 저장 장치, 비상 전원 수전 설비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안 하시더라도 대충 눈으로 익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옥내나 아니면 물 분무 등 화재 조기 진압용 재연, 연결 송수관 설비, 요거는 비상 전원 수전 설비만 빼고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스프링클러, 포소화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스간포죠, 스간포.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포소화 설비는 요 4개가 다 해당이 돼요. 자가발전, 축전지, 전기 저장장치, 비상전원, 수전설비에서 요건 4개가 다 해당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전기 쪽으로 가면 요 자탐 설비하고 비상정보, 비상방송 설비는 이 자가발전 설비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비상전원 수전 설비도 안 되죠. 여기 축전지하고 전기 저장장치 2가지만 해당된다는 거. 유도등은 축전지만 돼요. 그 다음에 비상조명등 3가지죠. 우리 그 소화설비하고 유사해요. 근데 비콘은 축전지만 안 되고 다 되고, 무통은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요 축전지하고 전기 저장장치만 해당된다는 거.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표를 한번 가리고 여러분이 한번 작성해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죠. 다음은 68번 넘어가죠. 자, 이 승강식 피난기하고 이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의 설치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요 착지정하고 요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cm 이상 간격 두는 거 맞아요. 근데 2번 답은 여러분이 이거 읽어보시면 요 대피실의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의 작동 시 해당 층하고 직상층 거실, 직상층이 아니고 아래로 피난하기 때문에 아랫집에 직하층의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하고 경보장치가 작동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아파트에 보면은 이 윗집에 요 베란다 있죠?
요 베란다에, 윗집에 요 베란다에 요 하강할 수 있는 요 승강식 피난기구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윗집에서 요 베란다에서 화재가 나면 이 문이 열려요. 이 문이 열리면 사람이 타면 요 밑에 집으로 엘리베이터 같이 쭉 내려가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요 화재가 발생한 해당 층에 그 다음에 요 직하층, 요 아랫집의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하고 경보장치가 작동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해당 층하고 직상층이 아닌 직하층의 거실에 표시된 표시등하고 경보장치가 작동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요거 2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68번 같은 경우도 문제하고 여러분이 답을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거 여러분이 다 암기하려면 머리에 지나요. 다음 69번 가죠. 자, 69번은 피난기구의 그 적응성 기준인데요. 가로 안에 알맞는 답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요 간이 완강기의 그 적응성은 요 3층 이상의 그 숙박시설이죠. 그래서 요 3층 이상의 그 숙박시설이 있는 객실에 공기 안전 매트는 예, 아파트니까 공동주택이라고 하죠. 공주에 공동주택에 한한다 이렇게 되니까 3번하고 공동주택 요 1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 소방 대상물의 설치 장소별 피난기구의 요 적응성은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노유자 시설에는 지하층은 피난용 트랩에서 트죠. 그 다음에 1층, 2층, 3층 요 노유자 시설은 1층도 요즘은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1층, 2층, 3층은 미구 교다승이죠. 미구 교다승. 그래서 미끄럼대 구조대, 그 다음에 피난교,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에서 미구 교다승. 그 다음에 4층 이상, 10층 이하는 교다승만 해당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의료시설하고 근린생활시설에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골원, 조산원이죠. 지하층은 마찬가지로 피난용 트램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3층에는 미트구 교다승, 미끄럼대, 피난용 트랩, 구조대, 그 다음에 피난교,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죠. 그래서 여기 4층 이상은 특구 교다승,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는 4층까지만 요 피난기구를 설치할 수가 있죠. 5층부터는 피난기구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다중은. 그래서 요거는 미사구 완다승, 미끄럼대, 사다리, 구조대, 그다음에 완강기,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죠. 그래서 미사구 완다승.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는 그 밖의 것은 지하층은 트사, 피난용 트랩, 그 다음에 사가, 피난 사다리죠. 그 다음에 3층에는 공간교, 미사구, 완다승, 그 다음에 4층 이상 10층 이하는 공간교, 사구, 완다승에서 요건 여러분이 1차 시험에서는 거의 한 문제씩은 나오니까 암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비고에 보면 요 간이 완강기의 그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의 객실의 그 적응성이 있고, 공기 안전 매트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70번 넘어가죠. 자, 70번은 무통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거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요거는 어쩌다가 아마 보실 수 있는데,
이쪽이 지면이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면, 반지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지하. 그래서 이쪽은 지상층하고 접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상층하고 지표면하고 접촉이 되고, 이 두 면은 벽하고 지하로 되어 있을 경우, 다시 말해서 여기 특정 소방 대상물의 요 바닥 부분 두 면 이상이, 요 두 면 이상이 지표면하고 동일할 경우, 아니면 요 지하가 1m 이내일 경우, 즉 1m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층에 한해서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죠. 그래서 뭐로서는 요 지하층이죠. 지하층인데 우리 반지하라는 거예요. 두 면은 지상층하고 연결이 되어 접하고 있고, 벽 두 면은 지하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무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하층으로서 바닥 부분 두 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지면으로부터 깊이가 1m 이하니까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71번 가죠. 자, 71번은 요 피난기구의 설치 개수 기준이죠. 이건 여러분이 노유자 시설하고요, 그 다음에 숙박시설, 의료시설은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해서 노숙의, 그 다음에는 그 의판복이죠. 의락시설, 아니면 복합 건축물, 판매시설, 의복판, 요건 8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나머지 기타, 이거는 10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이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것은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이니까 노, 숙, 의는 500제곱미터마다 피난기구 1개 이상. 그 다음에 여기 의락시설, 판매시설, 복합용도의 층이니까 의락시설, 복합용도, 판매시설은 8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그 다음에 요 계단실형 아파트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기타는 10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이죠. 그래서 500, 800, 1000.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요 피난기구의 설치 개수, 층마다 설치하고, 피난기구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노숙의 500, 그 다음에 의복판 800, 계단실형 아파트는 각 세대마다, 기타는 1000제곱미터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 휴양 콘도미니엄을 제외죠. 그래서 추가로 여기는 객실마다 완강기 아니면 간이완강기는 2개 이상 각 객실마다 추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공기안전매트를 추가로 1개 이상 설치를 해야 되죠. 다음은 72번 넘어가죠. 자, 72번은 요 수신기의 구조 및 일반 기능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쉽게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요거예요. 공통신호선. 이게 뭐예요? 공통선이라는 거죠. 자, 공통선은 담당하는 회로가 몇 개예요? 7개죠. 근데 여기 10개 회로라니까 요게 틀린 거죠. 7개 회로마다 1개 이상 설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요거 2번이 틀렸다는 걸 여러분이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 되겠죠. 다음 73번 넘어가죠. 자, 73번은 이제 비상방송설비. 이것도 약방의 감초마냥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옳은 것 찾는 거예요.
자,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 수평거리는 몇 미터예요? 15가 아니고 25m 이하가 돼야 되죠. 다음 2번은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 초과할 경우에는 발화 직상 우선 경보 방식이니까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직상층만 경보가 아니고 지하층에 화재가 발생하면 발화층 플러스 그 직상층 플러스 기타의 지하층이죠. 그래서 요 2번도 이제 틀린 거예요. 다음 3번으로 가보죠. 자, 음향장치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하고 연동돼서 작동돼야 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죠. 맞는 거. 4번에 요 음향장치는 전격 전압의 60%가 아니고 80%의 전압에서 음향을 발화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 자탐 설비의 음향장치 설치 기준 발화직상 우선 경보 방식은 5층 이상 플러스 3000제곱 초과. 경보 방식 2층에서 발화가 되면 발화층하고 직상층, 1층에서 발화가 되면 발화층, 직상층, 지하 전층. 지하층에서 화재 발생되면 발화층,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 수평거리 25m, 전격 전압의 80%에서 음향 발화할 수 있어야 될 것. 음량은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 여러분이 이것도 자탐 설비 음향 설치 기준 암기하셔야 돼요. 뭐 암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여러분 읽어보셔서 가로놓기 이런 거 나오면 금방금방 쓸 수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74번은 비상 조명 등의 일반 구조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사용 전원 전압의 130% 범위 안에서 내부 온도 상승이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위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없어야 한다. 이게 틀린 거죠. 130%가 아니고 110%예요. 요거는 여러분이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 내용은 2차하고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쩌다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1번이 바로 틀린 답. 그래서 여러분이 비상조명 등의 그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이니까 한번 여러분 이건 읽어보시는 정도로 넘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다음은 75번 가죠. 75번 같은 건 반드시 해야 되죠. 자, 비상조명 등의 요 비상전원은 지하층이나 아니면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그 다음에 지하 역사 또는 지하 상가일 경우에 비상조명 등은 몇 분 이상 작동돼야 되는가? 자, 11층 이상하고, 그 다음에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하 상가, 지하 역사. 요게 지하층이나 아니면 무창층에 있을 경우, 요거는 다 60분 이상 작동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용도가 도소여 지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하 역사, 지하 상가일 경우에는 60분 이상에서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자, 비상전원 보면은 자탐 설비하고 비상경보 설비, 비상방송 설비는 감시 상태를 60분 이상 지속을 해야 되고요. 경보는 10분 이상 경보를 발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유도등이나 비상 콘센트 설비, 소화 설비, 제연 설비 이건 다 일반적인 기준은 20분 이상인데 다른 것은 요 무통의 요 증폭기는 30분 이상, 그 다음에 11층 이상하고 도소여 지지 여기는 60분 이상이라는 거. 별도로 여러분 요거는 가로넣기로 잘 나와요. 다음 76번 가죠. 자, 이 76번은
자동 화재 속보 설비,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소방관서로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해 주는 게 바로 자동 화재 속보 설비죠. 여기에 그 속보기의 기능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화재 신호를 갖다가 수신하면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3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신호를 발할 30초가 아니고 20초 이내죠. 그래서 이 1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비 전원을 병렬로 접속할 경우에는 충전 방지 조치해야 되고요. 연동 또는 수동으로 소방관서에 화재 음성 정보 속보 중일 경우에 송수화 장치를 이용한 통화가 우선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속보기가 동작이 돼도요. 여기 속보기가 있으면 이 옆에 전화할 수 있는 송수화기 전화기가 있어요. 요걸 들면 속보기보다는 이 통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속보기의 그 송수화 장치가 정상 위치가 아닐 경우에도 연동이나 수동으로 속보가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자동화재 속보기에 성능 인증하고 제품 검사의 그 기술 기준이 있죠. 이건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특히 여기 20초 이내에 3회 이상 속보. 그 다음에 병렬로 접속할 경우에는 역충전 방지 조치. 그 다음에 예비전원은 감시 상태 60분간 지속, 10분 이상 동작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속보기는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요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다음 77번 넘어가죠. 자, 77번은 비상경보설비, 즉 비상벨 설비 아니면 자동식 사이렌 설비죠. 설치 기준 중 틀린 거. 자,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아니면 전기 저장 장치,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감시 상태 60분간 지속, 10분 이상 경보 이거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해야 돼. 수평거리 25m 이하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럼 뭐 4번이 답이겠네요. 1, 2, 3이 맞으니까. 자, 발신기의 위치 표시 등은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45도가 아닌 15도 이상이죠.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10m 이상의 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적색등으로. 이 얘기예요. 여기 그 위치 표시등이 있으면 요 각도 15도 이상의 범위죠. 15도 이상의 범위에서 요 10m 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그 답이에요. 다음 78번 가죠. 자, 78번은 비상벨 설비, 음량장치고 음량은 1m 떨어진 위치에서 몇 데시벨, 데시벨 나오면 무조건 우리 소방전기에서는 90데시벨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음 79번 가죠. 자, 79번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에 의해서 화재 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인데 아닌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먼지에 의해서 화재 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정부라, 분다, 축광복, 머리글자 이용하는 거죠.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불꽃 감지기, 아날로그 방식,
분포형 감지기, 다신호 방식, 축적 방식 감지기, 그 다음에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복합형 감지기에서 총 8가지죠. 그래서 여기 지하층이나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그 다음에 요 감지기의 요 부착면하고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경우,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화재 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다음 감지기 중에서 적응성이 있는 거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지기 8가지는 머리 글자 정, 불, 아, 분다, 축, 광복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죠. 그래서 아닌 것은 여기 스포트형이 있죠. 요놈이 바로 답이죠. 분포형은 가능한데 스포트형은 안 되죠. 광전식 스포트형이 아니고 광전식 분리형이죠. 분리형. 다음 80번 넘어가죠. 자, 80번은 비상방송설비 설치 면제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이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다가 무엇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 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여기가 뭐예요? 바로 자탐이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자, 소화설비 면제 기준은 여러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물분무 소화설비 설치하면 면제가 되고요.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하면 반대로 물분무 등이에요. 등. 이게 면제가 되죠. 스프링클러나 아니면 물분무 소화 설비가 설치되면 간이 스프링 면제, 자탐 설비 설치되면 비상 경보 설비나 아니면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면제. 그다음에 요 자탐 설비나 아니면 비상 경보 설비하고 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같은 음향을 발할 수 있을 경우에는 비상 방송 설비가 면제가 된다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